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한 민족대표 33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유혈 사태를 우려해 공원이 아닌 인사동의 식당 태화관으로 장소를 옮겨버린 것이었죠. 현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우리는 버려진 것인가? 지도자가 사라진 절체절명의 순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것은 유명한 정치가도 위대한 독립운동가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비하인드 더 K는 교과서에는 단 몇 줄로만 기록되었지만 그날의 진짜 주인공이었던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다시 1919년의 탑골공원. 실망감과 두려움이 공원을 덮치려던 그 순간, 한 청년이 팔각정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경신학교 출신의 학생, 정재용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독립선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대표도 아니었고 그저 수많은 학생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잡히면 고문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교복 안주머니에서 태극기를 꺼냈고 시민들은 모자를 하늘로 던지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날 시위의 선두에는 항상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배제고보, 이화학당. 어린 학생들이 총칼 앞에서 팔이 잘리고 피를 흘리면서도 태극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주저할 때 역사의 문을 연 것은 바로 이 무명의 학생들이었습니다. 1919년 당시 조선 사회에는 엄격한 신분 차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생은 가장 천대받는 신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말을 알아듣는 꽃, 해여화라고 부르며 유흥거리로만 취급했죠. 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꽃들은 강철보다 단단한 가시가 되어 일제를 찔렀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곳은 경기도 수원이었습니다. 3월 29일 수원 기생조합 소속의 기생 30여 명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위생검사라는 명목으로 기생들의 신체를 검사하며 모욕을 주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한 그녀들의 품속에는 진료비 대신 태극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23살의 조합장 김향화가 신호를 보내자 30명의 여인들은 일제히 치마폭에서 태극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한독립만세.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들의 목소리가 수원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그녀들은 두려움 없이 경찰서 정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총칼을 든 일본 헌병들조차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시위였습니다. 결국 주동자였던 김향화 선생은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집니다. 당시 법정 기록을 보면 일본 검사는 그녀를 조롱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같은 천한 기생들이 독립이 뭔지는 알고 이러는 거냐? 시키는 대로 술이나 따를 것이지. 보통 사람이라면 벌벌 떨었을 그 자리에서 김향화 선생은 서리빨처럼 차갑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천할지 몰라도 마음까지 천한 것은 아니다. 내 나라를 사랑하는데 신분의 귀천이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는 당시 법정에 있던 모든 이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전국적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는 기생들이 우리는 논개의 후손이다. 외장을 끌어안고 죽은 논개처럼 우리도 싸우자며 일어났습니다. 통영의 기생 이소선과 정막래는 자신들이 평생 모은 금비녀와 가락지를 팔아 독립운동 자금을 댔습니다. 그 돈은 상해,
임시정부로 흘러가 독립군의 총과 탄환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감옥에 끌려간 그녀들은 기생이라는 이유로 더 심한 성적 모욕과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출소 후에는 일제의 감시로 더 이상 생업을 이어갈 수도 없었죠.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며 쓸쓸한 최후를 맞이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돈도 젊음도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천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1919년 그날 가장 고귀한 정신을 보여준 것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만세의 물결은 신분과 계층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믿기 힘든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왕족부터 백정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었는데 심지어 거지 대장이 거지들을 이끌고 만세를 불렀다는 기록도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프고도 숭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 신맹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녀는 소리만으로 세상이 뒤집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듬더듬 거리로 나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본 경찰에게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눈은 멀었어도 내 나라가 망한 것은 똑똑히 보인다. 그렇습니다. 3.1운동은 지식인들만의 리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까막눈도, 하루 벌어 하루 먹던 노동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도 그날만큼은 모두가 대안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책에서 주로 몇몇 위대한 영웅들의 이름을 외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교과서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어쩌면 역사라는 거대한 무대 뒤편에 서 있던 엑스트라들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날 지도자들이 사라진 탑골 공원에서 그 이름 없는 학생이 단상에 오르지 않았다면, 기생들이 천한 신분이라 나설 수 없다며 숨어버렸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묵했다면, 과연 1919년의 봄은 지금처럼 뜨겁게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공기, 마음껏 쓰고 있는 우리말과 글, 그리고 세계를 호령하는 K-컬처의 자유분방함까지, 이 모든 것은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를 냈던 수백만 명의 보통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입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을 바꾸는 힘은 결코 높은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평범한 이웃들이 서로의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역사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 같은 영웅들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100년 전 그날 거리에 나왔던 200만 명의 사람들 대부분은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텅 빈 단상 위로 용기 있게 뛰어올랐던 학생과 편견에 맞선 기생들과 보이지 않는 눈으로 빛을 갈구했던 분들이 만들어낸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평범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역사는 그 평범함이 모여 위대함을 만듭니다. 비하인드 더 K, 오늘은 그날의 진짜 주역들을 만나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